네, 부피가 V이고, 부피가 V이고, 자, 밀도가 로라고 하는 동물이 부피의 일부분인 F만큼만 잠긴 상태로 떠있기 위해서 필요한 동력이 얼마 정도 되는지 를 이제 물리학적으로 한번 접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나머지 물리량들과 관계된 얘기들은 이제 많이 얘기해왔기 때문에 이해가 될 것 같고요. 자, 이게 여기에 표현된 부피의 일부인 F만큼 잠긴 상태라고 한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수면 위에 머리가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요 부분이 전체 몸에 대해서 몇 퍼센트 정도 나와 있는 게 바로 F배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몸 잠겨 있지만 요 부분을 띄우기 위해서 이 그림을 참고해 보면 이해가 쉽겠는데, 분명히 몸의 일부분 또는 이제 동물의 신체의 일부분을 띄우기 위해서는 만약에 밀도가 물 밀도보다 크다면 당연히 가라앉게 될 것이고, 그 중에 어떤 일부만큼을 띄우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우리가 수영을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팔다리를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허우적된다거나, 자, 이와 같은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겠죠. 그러면 필요한 부분, 즉 F배만큼 그 수면 위로 보내기 위해서 얼마만큼 이렇게 힘을 작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 FP의 F배만큼 잠겨 있기 때문에 FB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이제 떠오르게 되는데,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수면 안에 잠겨 있는 그것과 반대가 되는, 즉 FB와 관계된 원래 무게인 FG와 요 부분을 떠받들고자 하는 FB의 이 곱과 곱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고, 그 값은 자, FB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F는 이제 부력으로 잘 알려져 있죠. 그래서 부력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 부력과 관계된 식으로부터 이 FB라고 하는 것은 중력과 속도 G, 그다음에 우리가 수면 위로 떠오르게끔 하는 그 물체의 부분이고, 그다음에 V는 부피가 될 것이고, 자, 이 얘기는 요 떠 있는 부분에 대한 부피를 말하고, 그리고 이 로라고 하는 것은 그 물의 밀도를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여기서 FB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물의 잠김에 의해서 유실된 물의 무게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아르키메데스 원리에서도 얘기를 했던 것처럼 이 벗어난 부분이 이 물로부터는 부피가 감소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의 상응하는 물의 무게와 같겠습니다. 자, 그러면 동물에 작용하는 순수하게 아래로 작용한 힘을 한번 구해보면, 여기 자유물체도를 보면 이해가 쉽겠습니다. FD라고 하는 것, 즉 떠있는 밖으로 수면 위로 나와 있는 것 말고 요 내부에 있는 것이 그 중력 방향으로 작용하는 총힘 FD라고 하는 것은 바로 외부 이 원래 몸의 무게인 FG와 그리고 부력에 의해서 위로 떠오르게 하는 힘 FB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FG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중력 곱하기 W W가 되기 때문에 G 곱하기 부피와 이 밀도의 곱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고, FB라고 하는 것은 자, 위에서 우리가 설명했었던 그 부력의 값이 되겠습니다. 자, 이걸 갖고 정리를 한번 해보게 되면 이 박스 안에 있는 내용처럼 GV 곱하기 로 마이너스 F 곱하기 로의 W, 즉 물의 밀도의 곱으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이제 물에 떠있기 위해서 우리가 동물은 이제 사람이든지 아무튼 수영을 하는 상황이라면 사람의 요 부분만 떠있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FD와 같이, 즉 요 힘과 동일한 크기의 요쪽 방향의 힘이
요 힘과 동일한 힘이 작용해야 요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서 있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요 그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방금도 이제까지 얘기했던 것처럼 그 외부에서 동력을 외부에서 힘과 관계된 동력을 작용을 해야 된다. 자, 이 동력이라고 하는 것은 꾸준히 가해주는 게 아니라 그 움직이는 힘이 되겠죠. 우리가 그 팔다리를 그 첨벙거린다거나 이러한 그 행위를 그 동력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보면 이해가 쉽겠습니다. 자, 이 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을 해야 될 것은 물에 대항해서 수적을 위아래로 움직여서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해서 이거는 계속 움직임으로써 지속적인 운동에 의해서 발생되는 힘이기 때문에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동력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이 움직임을 갖고 물을 아래로 가속시키고 그 결과 물은 분명히 물의 방향은 요 진행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사람은 움직이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 물체가 떠 있는 방향도 요 물의 방향과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해서 이제 생긴 그 위로 향하는 반작용이 동물을 가라앉지 않도록 해주게 된다. 자,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요 방향으로 그 반작용에 대해서 즉 힘을 이쪽 방향으로 주게 된다면 물의 방향이 이 방향으로 만들어 주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게 자꾸 위로 향하게끔 하는 힘이 그 생김으로써 일정한 그 몸의 부피만큼 그 수면 위에서만 이제 움직일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 얼마의 속도로 그 팔다리를 움직여야 우리가 원하는 그 부분만큼, 즉 F배만큼, 몸의 F배만큼에 있는 그 신체 일부를 물에 뜨게 할 수 있는지를 한번 실질적으로 정량적으로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제 움직이는 수족의 속도를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움직이는 수족의 면적이 A이다. 자, 이 수족이 움직이는 방향은 동력을 만드는, 동력을 만드는 도구 또는 신체 일부가 되겠습니다. 신체 일부의 총 면적이 A라고 하고, 이로 인해서 가속되는 물의 최종 속도가 V다. 즉 이쪽 방향으로 또는 이쪽 방향으로 물의 방향이 정해질 텐데, 이 물이 이게 흐르는 그 속도를 V라고 하고, 그리고 자, 허우적거릴 때 이제 이 팔다리를 움직이는 경우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허우적거리는 운동에서 단위 시간당 가속되는 물의 질량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다 이겁니다. 이거는 여기 나타낸 것처럼 면적에다가 가해주는, 그러니까 수면에 손바닥을 갖고 이렇게 물을 지친다면 요 면적이 바로 단면적이 될 것입니다. 손바닥이라면 예를 들어서 손바닥이 또 두 개가 있고 또 발도 있을 것이고 다리도 있을 것이고 총 그 면적을 합한 그 값이 되겠죠. 자, 거기에다가 요 면적에 의해서 발생되는 속도, 그리고 어떤 액체이냐, 즉 우리가 지금 물인 경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물의 질량을 밀도를 곱해주면 총 물의 질량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매 초 이제 물에 전해지는 운동량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제 허우적됨으로 인해서, 자, 허우적되는데 이제 팔이든지 다리에 의해서 이제 그 형성되는, 만들어지는 팔다리가 만드는 운동량을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 초 물에 전해지는 운동량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서 MV라고 하는 이 크기를 갖게 될 것이고, 이 허우적되는 이 운동량이 바로 물의 운동량의 변화율을 나타낼 것입니다. 자, 어떤 때는 지쳐서 천천히, 즉 물의 양이 적을 수도 있고, 또는 빨리 이렇게 팔다리를 움직임으로써 그 물의 운동량이
빨라질 수도 있고, 자, 이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평균적으로 이 물의 운동량의 변화율을 갖고, 변화율을 이게 발생시키는 게 바로 이 팔다리 움직임 속도와 관계된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FR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수영하고 있는 동물의 체중을 지지해주는 그 힘이라고 이렇게 두게 되면, 자, 이거는 바로 위로 향하는 반작용력이 되겠다. 자,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물의 방향이 이제 이렇게 된다면 요 방향, 이 에너지가 전달되는 방향이 이거라면, 자, 이렇게 요 방향이 바로 그 위로 향하는 반작용력, 즉 FR이라고 이렇게 들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물이 이쪽 방향이라면 FR의 방향은 이 방향이 되겠죠. 그래서 수영하는 경우를 살펴보게 되면 어떤 경우를 보면 FR이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위로 이렇게 잠시 잠수되는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위로 이렇게 향하는 방향이 될 수가 있는데, 자, 이것은 나중에도 이렇게 실제로 스포츠 과학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되겠는데요. 이 각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상대적으로 힘이 분산이 되기 때문에, 즉 에너지가 전달되는, 즉 허우적되는 이 에너지에 비해서 이 앞으로 진행되는 속도가 작아지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얘기를 하자면, 이거 나와 있는 부분이 최소한이고, 즉 코 정도이고, 그리고 이 진행되는, 즉 이 머리가 진행되는 방향은 바로 이 수면과 거의 가까운 경우가 돼야 물에 전달되는, 즉 팔다리를 허우적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물의 운동량이 그대로 사람, 수영하는 사람에 전달이 돼서 그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작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 방금 이제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한 것처럼, 이 물의 운동 에너지에 대해서 사람이 향하는 방향이 FR이고, 자, 이거는 결국 그 크기라고 하는 게 FD와 결국 크기는 같게 될 것이다, 이거죠. 그렇게 됨으로써 요 힘과 방금도 앞 슬라이드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요 힘 각각인 경우가 전부 같기 때문에 일정한 이 신체 일부분이 이렇게 수면 위로 뜨게 되는 이제 상태가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힘의 크기는 FD라고 이렇게 힘의 크기가 서로 같기 때문에 FD는 앞 슬라이드에서부터 얻은 결과로, 자, 이 식이 되겠고, 자, 이게 바로 요 FR이라고 하는 것은 이 그림에서도 설명했던 것처럼 물의 운동 변화율인 MV와 같게 된다 라고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물의 움직임 속도가 빨라지면 요 FR의 크기도 커지고, 자, 이렇게 된다는 뜻으로 이제 이해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FR이라고 하는 것과 여기 MV 중에 앞에 이제 총 물의 질량인, 자, 물의, 자, 허우적됨으로써 인해서 발생되는, 자, 물의 질량이, 이거 표현을 해보면, 자, 허적, 자, 됨으로써, 에너지가 발생된, 자, 물의 질량, 다시 변화된이라고 표현하는 게 좋겠네요. 변화된, 물의 질량은 바로 앞에 설명했던 것처럼, 이 접촉 면적 A와, 그 다음에 물의 이동 속도 V와 물의 밀도 W로 이렇게 이 곱으로 주어진다고 했고, 요거를 운동량의 시기에 이렇게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해보면, 자, 밑줄 치는 것과 같이 결국 이 식과, 자, 이와 같은 식과, 즉 FD와 관계된, 자, 이 식과, 그리고 질량과 관계된 이 식이 두 개가 남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으로 인해서 요 두 개의 상호 관계에서부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물의 속도를 구할 수가 있는데, 몇 초 가속되는 물의 속도를 구할 수가 있는데, 자, 이 크기라고 하는 것은, 자, 루트, 요걸 이제 단순히 정리를 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루트 A 곱하기 그 물의 밀도분의 중력가속도 부피, 그 다음에 사람 인체의 밀도, 그리고
요 F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 신체 일부분이 나와 있는, 퍼센트 비율을 얘기를 할 것이고, 예를 들어서, 그 사람 몸의 머리가, 예를 들어서 8분의 1이다. 8등신이라면 8분의 1이겠죠. 자, 8분의 1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여기 F가 8분의 1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그 이동되는, 그 물의, 밀도인, 그 로 W와의 관계가, 자, 이런 식으로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앞서, 유도되고 설명됐었던, 외부에서, 자, 매초, 가해지는 속도라고 이렇게 얘기했었죠. 이 속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주어지고, 자, 그렇다면 이 속도 부위를 자,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물이, 가만히 있었던 물이 우리가 이 물의 속도를, 물의 운동량과 관계된 이 속도를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냐면 바로, 수영인 경우에 대해서는 손발이 이렇게 움직임으로써 나타내는 이 출력으로 이제 설명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손발이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바로 근육의 움직임 때문에, 이게 이 운동을 하게 되고, 그 운동이 바로 출력으로 이렇게, 설명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정력학이라든지 여러 부분에서부터 설명을 해왔기 때문에, 이해가, 쉬울 것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수영인 경우에 대해서, 이제, 물에게 에너지를 전달해 주는 것은 바로, 손발을 이용을 해서 에너지를 전달을 시켜주게 될 것입니다. 우선 출력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출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단위 시간에 대해서 이 출력 이 일을 단위 시간에 대한 그 일로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즉 초당 그 한 일의 양으로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즉 초당 한 일의 양으로 이렇게 정의가 되고 그리고 이제 참고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전력이라고 하는 말을 주로 쓰기도 합니다. 이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전자들이 단위 시간당 초당 한 일의 양이 바로 전력이죠. 그래서 이 얼마만큼 전력을 썼는지에 관계된 것, 즉 전자들이 얼마만큼 이동을 했는지를 갖고, 즉 전자의 움직임이 전류인데 얼마만큼의 전류를 사용한 것을 평가해서 이 전기요금이라든지 그런 걸 이제 부과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전기요금은 바로 전력과 관계된 내용이고, 반대로 유사하게 그러니까 일과 관련된 출력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단위 시간에 대해서 한 일의 그 양을 갖고 얘기를 하게 된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출력은 이 손발에 의해서 나타나는 출력은 이 P라고 하는 것은 출력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겠고, 이 P는 2분의 1 mv 제곱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겠고, 여기에 질량하고 그리고 그 앞에서 했던 질량하고 여기에 있었던 이 속도 초당 가해지는 속도를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해 보게 되면 결국 자 이와 같이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출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에 관계된 얘기를 우리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식들을 정리하고 유도하는 것은 우리 강좌에서는 그닥 이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결과만 갖고 이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우선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량 이 50kg인 수영 선수가 자, 코를 수면 위로 내놓기 위해서 필요한 동력은 얼마가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인데, 이거를 요 식에 대입을 해놓고 보면 약 7.8W 정도의 이 출력이 필요하다. 즉 초당 단위 시간당 7.8W를 계속 가해 주어야 이 코 윗 부분이 즉
코 위 부분부터 이 머리 부분까지가 항상 수면 위에 뜬 상태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죠. 그런데 그러면 이제 7.8W는 과연 이제 어느 정도의 출력인지를 한번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끔 한번 설명을 해 보면 이 출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7.8W의 출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3.53m/s의 속력으로 달릴 때 공기의 저항을 극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동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이 얘기는 공기의 저항이 있다면 3.53m/s의 속력으로 달리고 잘 때 외부에서 이 속력보다 더 큰 힘을 가해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요 속도를 계속 일정하게 이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출력이 바로 외부에서 들어가는 힘이 바로 7.8W가 된다 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밑에 있는 식은 요 공기저항을 이 필요한 동력이 즉 우리가 실제로 공기 중에서 물에서가 아니라 공기 중에서 달릴 때 3.53으로 쭉 속도로 달리기 위해서 에 대한 출력을 쭉 계산한 식입니다. 이건 참고로 한번 개인적으로 해보면 될 것 같고, 자, 3.53m/s이다 라고 하는 걸 일정하게 달리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7.8W가 필요하다고 했고, 그러면 과연 3.53m/s라고 하는 속력은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게끔 하기 위해서 어떤 속력인지를 한번 비교해서 살펴보게 되면 우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아무래도 바람일 테니까, 자, 바람을 갖고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은 고요한 바람이 있고 실바람이 있고 여러 가지 바람이 있습니다. 큰 바람이 있고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3.53m/s라고 하는 것 정도는 여기에 있는 것처럼, 자, 우리가 산들바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자, 산들바람. 자, 산들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나뭇잎과 가는 가지가 계속 흔들리게 되는 정도가 바로 이제 산들바람이라고 하는데, 자, 이거는 우리가 이 속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즉 산들바람을 만들기 위해서 예를 들어 부채를 가지고서든지 아니면 사람이 그 가지를 아니면 흔드는 데 필요한 정도가 나뭇잎과 가지가 계속 흔들릴 정도의 외부에서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가지를 계속 손으로 또는 이제 신체의 일부를 계속 이렇게 가해주는 정도의 일이 계속 이게 가해져야 3.53m/s 정도가 이렇게 속도가 만들어지고, 이 속도를 만들기 위해서 외부에서, 즉 아까 사람이 손으로 흔드는 경우라고 얘기를 했다면, 또는 부채를 가지고 어떤 도구를 가지고 나뭇잎이라든지 가지를 계속 움직이게끔 할 수 있는데 필요한 사람이 드는 힘이라든지 아니면 기계의 어떤 힘이라든지, 이 힘은 바로 7.8W 정도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자, 이거는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 자, 어떤 뜻이 되냐면, 자, 코 위로 이 수면 위에 코 위로 이제 우리가 산소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하기 위해서는 나뭇가지를 갖고 계속 흔들 정도의 꾸준한 힘을 계속 가해 주어야 이렇게 수면 위로 산소를 공급받으면서 수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불의 기능에 대해서 간략히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선 물고기의 불에라고 하는 것은 우선 밀도를 낮추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 불의 어떤 이 구성에 의해서 요 전체, 이 물고기가 전체 갖고 있는 요 밀도를 이렇게 낮출 수가 있다. 그래서 그 물고기인 경우에 대해서는 이 불에 내에 기체를 집어넣음으로써 상대적인 밀도를, 이거는 이제 상대적인 밀도가 되겠죠. 자, 상대적인 밀도를 낮추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전체 부피의 약 4% 정도가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아까 오징어와 같은 얘기를 했던 것처럼, 오징어는 전체 그 속이 빈 그 뼈에 그러니까 밀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뼈의 이 정도가 약 9.2% 정도, 약 10% 정도 된다고 했었는데, 물고기인 경우에 대해서는 4%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물론 물고기의 종류에 따라서도 약간씩의 차이가 있긴 있지만,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불의 역할을 하는 여러 가지 그 기구들, 그 오징어인 경우에는 이제 속이 이렇게 스폰지처럼 되어 있는 뼈가 되겠고요. 그리고 물고기인 경우는 불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면, 요게 상대적으로 크면 클수록 좀 더 수심이 깊은 곳으로 이렇게 이동을 할 수 있다.